원래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회사에. 네. 근데 보험 회사들이 또 보험을 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외 외국 그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네네. 그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M자로 시작되는 차를. 굉장히 고급 M자. 브랜드의 아. 차들을 바이엘의 그 CMB 제도를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는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동일한 거죠. 독일에 있는 바이엘이랑 완전 똑같아요? 네, 네. 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정말 다 좋은데 취준생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낮아서 취준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못하는 그런 회사들 한번 혹시 추천해 주세요. 원래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회사에. 네. 근데 보험 회사들이 또 보험을 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재보험 어디가요? 회사가 있고요. 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죠. 뭐 코리안리라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지나 연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네.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해외 외국 그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네네. 그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그 어. 한성자동차라고. 네, 그것도 굉장히 좀 그런 저도 이제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이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다. 그래서 직원분들 만족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가 뭐 모든 외제차를 다 취급하는 건 아니죠? 그 M자로 시작되는 차를 굉장히 많이 고급 M자. 브랜드의 아. 차들을 자, M자로 긴 거, 그 시작되는 이름 긴 거, 한국말로 해도 네. 긴 거, 예. M자로 시작된 차를 하는데 거기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취준생분들이 잘 모르는 외국계 기업들 중에 연봉도 네. 높고 그리고 복지가 굉장히 좋은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가 대체적으로 유럽 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굉장히 그쪽은 뭐 기업 문화가 워낙 또 우수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회사는 코베스트로 코리아라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예요? 그 바이엘이라는 제약 그리고 화학 쪽 기업에서 독일 회사. 분리해져서 예. 분리해져서 나온 그런 그 자회사. 자회사예요. 규모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작긴 한데 바이엘의 그 CMB 제도를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모레처럼 그 직원들이 받는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동일한 거죠. 독일에 있는 바이엘이랑 완전 똑같아요? 네, 네. 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뭐 얘기하고 또 뭐 한국 이콜랩이라고 있어요. 거긴 또 어떤 거기는 이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이런데 세정제나 혹은 소독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 역시 화학 회사긴 한데 그쪽도 비슷한 개념으로 자회사들이 조금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그 모회사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굉장히 높은 그 수준의 연봉과 그리고 복지 그리고 문화 사내 문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은 추천해 주실 회사 있으실까요? 전 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회사일까요? 아주 좋은 회사. 그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전 직원 해외 워크샵을 다 보내주는 그런 회사가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핸드폰을 신규 핸드폰을 샀을 때 일정 부분도 지원해주고 아 그래요? 휴가비도 지원을 네. 해주고 점심 시간이 무려 120분이나 되는 2시간이요? 와 이건 대박이다. 80분입니다. 80분. 아 예. 예. 그래서 점심 먹다가 보면 더 이상 뭐 낮잠도 잘 수 있는 할 게 없어서 네.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네네. 지금 최근 트렌드에 딱 맞는 온라인 유통 쪽으로 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네.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더 높은 회사거든요. 아 도대체 이름이 뭔데요? 왜 기억이 안 난다고? 슈피겐 코리아. 아 예. 이미 밑에 자막으로 다 깔려 있었을 거예요. 슈피게 코리아 설명하고 계신다고. 매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오. 신입 모집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몰라서 지원 안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네, 덕분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실장님 있다면서 덕분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임원하고 대표님한테도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고 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대화하시나요? 그냥 대표님인지 신입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워낙 젊으셔서 대표님 워낙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신입사원인지. 그래서 아, 예. 그런 수평 문화 네. 깔려 있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평 문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뭐 인사불성 보고 왔다고 하면 보너스 같은 거 주시나요? 아, 간접?
가점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차피 면접 때 저를 보실 거기 때문에. 오 진짜요? 네, 제가 가점 드릴 수 있도록 오, 네 알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 네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더 좋아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게 가장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아 예. 장벽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더 쉽고 어제가 더 쉬웠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아, 그렇죠, 오늘이 그렇죠. 가장 들어오기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한창 상반기 공채 시즌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취준생들이 참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3가지 고민을 가져왔는데 3분이 읽어주시고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딱 조언 한마디. 근데 진짜 정말 솔직하게 네 그냥 확실하게 그 팩트 폭격해 주셔도 돼요. 네. 딱 해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고민 한번 읽어주시죠.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29세 남자 취업 재수생입니다.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10대 대기업에 제가 하고 싶은 직무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광속 탈락한 후에 눈높이를 좀 낮춰 다른 기업도 지원을 했습니다. 낮춰도 이름 말하면 남들이 다 아는 곳, 그런 곳만 골라 지원했어요. 저에게는 유명한 회사에 가는 게 성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사에 가기 위해 취업 재수를 택했고요. 그러던 중 대학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회사에 지원서 넣으라고. 직무도 저에게 딱 맞다고요. 그 친구는 제가 대기업을 위해 방황할 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바로 입사했던 친구입니다. 연봉은 많지도 적지도 않고 대기업 평균 수준? 그래서 제가 드는 고민은 대기업보다 많은 연봉도 아닌데 사람들은 1도 모르는 회사에 들어가야 할까요? 단지 취직을 위해 그곳에 가야 할까요? 자, 3분 잘 들으셨나요? 2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실장님이 읽으셨으니까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제가 쉽게 이렇게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다만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해주실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회사면 그 마음에 인지도가 없어서 남들이 모르는 게 걸린다면 들어가서도 그런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 높은데 챙겨서 가세요? 네. 오, 이것도 맞는 것 같으네요. 진짜 들어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내가 거기 갈 걸. 알겠습니다. 부장님은요? 저도 심플합니다. 가십시오. 오, 가십시오. 왜냐면은 그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 인지도 높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회사를 다른 거를 포기함으로써 무슨 준비를 꾸준히 하고 전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회사를 지금 다니면서 저는 대기업도 준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가시면서 물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을 하면서 직무를 배우시면서 동시에 그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네요. 나이도 29세라고 하셨죠? 예. 뭐 취업 재수생이라고 하셨는데 3년째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2마리 토끼 잡으란 얘기입니다. 네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도 벌고 네.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다음에 맞습니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1대1입니다. 더 어려워지셨어요? 아까 진작에 하시지. 예,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회사와 직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하면 물론 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회사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직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직무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사와 직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생각하는 정답은 직무라고 답해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보고 인지도를 보고 고민을 하시는데 자기에 맞는 직무를 제안을 주셨다고 했었을 때 고민이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그럼 떨어지면 그 회사를 포기하고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릴 때 들어가라. 우리 부장님처럼 이유는 좀 다르지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처음 경험해본 회사가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받은 혜택이 분명히 경험해보니까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현실적인 답변으로 드리면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조금 더 노력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애매한 대답이고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좀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되게 말씀도 길어지시고. 예. 네. 그럼 뭐 1대1에다가 뭐 0.5씩 더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고 말고는 세 분의 이유가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박규리 과장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대구 사는 26세 여자입니다. 하나도 아닌 2개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A기업은 누구나 다 아는, 지나가는 멍멍이도 다 아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해요. 연봉은 3,600만 원 정도고요. B기업은 대구에서 누군가는 알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사예요. 연봉은 3천만 원 정도? 저는 당연히 유명한 A기업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엄마는 B기업으로 갔으면 하시더라고요. 서울로 가면 월세, 생활비가 들 테고 고작 연봉 600만 원 차이인데 1년에 600보다는 더 들 거라고. 그리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 곳에서 다니라고. 엄마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 네.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엄마 말씀대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살면 1년에 600만 원 충분히 이상 쓸 것 같거든요. 월세가 한 달에 뭐 요즘 5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박규리 과장님은 뭔가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기업 가세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야지 네.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아니, 뭐 후회가 없어야지 되죠. 뭐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사실은 나중에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연에 그 나오는 연봉은 꽤나 높은 연봉들이네요. 일단. 아, 그런가요? 네. 신입사원 네, 치고. 신입사원 초봉.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되게 고민이네요. 좋은 회사인가 봐요. 네,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저도 역시 간단합니다. 예, 서울 대기업으로 가십시오. 두 분이 이번에는 맞았어요.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 네. 물론 그 집안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말 좀 어려움에 처했고 네. 당장 좀 그런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면 네. 물론 어머님 말씀 듣고 좀 남아 계시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서울 대기업으로 가셔서 좀 더 직무도 많이 배우시고 예, 그러니까 당장 돈 드는 거는요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오히려 그만큼 뭐 월세나 이런 거 들은 만큼 본인이 또 그만큼 얻는 게 많을 겁니다. 네. 자, 실장님은요. 이번엔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지금 의뢰하신 분이 여성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네. 감정이 그러네요. 예. 좀 되는 것 같고요.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네.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에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저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요? 어떻게 굳이 말씀하시나요? 서울 안 올라가더라도 아, 그래요? 대구에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와, 이거 정말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예.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곽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유학 같은 지방. 예,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네. 잘 되는 사람 잘 못 받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설득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대학 갈 때도 그렇게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 되게 표정이 되게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되게 지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또 애를 낳은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서울 가도 성공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미 취업 성공했는데. 너 수준은 거기까지야. 아, 예. 다 꿰뚫고 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 보는 뷰가 있거든요. 아, 예. 그게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회사 가서 결혼하고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탈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그렇죠. 실장님 서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두 분이 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예. 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도 역으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 왜냐하면 설득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 대구에 있는 회사를 옮길 수는 있지만 그러네. 대구에 있는 회사를 다녀서 서울로 있는 회사로 이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회사 먼저 가서 아니다라고 하면 엄마 말 듣고 내려와서 살겠습니다라고 설득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설득할 때는 좀 공손히 예, 알겠습니다. 무릎 꿇고 어차피 그분 부모님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월급은 다 드릴게요. 저당 잡혀놓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과거가 생각이 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예. 진심이 아니, 느껴지는 대구에 있는 답변이었어요. 기업도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사라는데 너무 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신감을 아니세요? 피력을 해야 갈 수 있으니까 논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뭐 저도 한마디 드리면 저도 혼자 이렇게 사는 입장에서 혼자 사는 거 괜찮더라고요. 네, 올라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만큼 돈을 낼 가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축구하면서 혼자 집에서 축구 보고 게임하고 좋아요. 부모님이 속 타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가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 압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제 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31세 남자입니다. 예. 저는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자회사에 합격을 했으나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 동기들과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을 만들어 잘 되기만 하면 전자회사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부모님을 설득해 취업을 포기했는데요.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한 일인데요. 자신도 있었고 잘 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리고 있지만 사실 크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친구는 접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일은 과감하게 접고 다시 대기업으로 입사를 해야 할지, 스타트업 망해서 이름 없는 기업에 가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욕심부리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회사라도 들어갈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더 열심히 할지,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지원한다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네. 다양한데 일단 뭐 한마디씩 하기 전에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지금 뭐 31세라고 하셨죠? 예. 이분이 어떻게 대기업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32살 정도까지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물론 대기업이라 함은 공식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나이가 좀 어릴수록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부서에 지원했을 때 그 부서에서 좀 뭔가 막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뭐 충분히 32, 3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해당하는 부서에 뭔가 제일 막내가 한 28이다. 그럼 사실 31살로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좀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가능성 은 충분히 있다. 네. 완전히 가능성이 없고 50% 이상이라고 보시나요? 50%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대기업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78% 정도. 78%는 한대요? 근거가 어떤?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 평가 항목 중에 보면 창의력, 도전 정신, 열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창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을 경험담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창의력 있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셨었죠. 도전 정신을 가지셨죠. 열정이 있어서 밤낮 가리지 않으셨죠. 네. 또 갈등도 있으셨는데 극복도 했죠. 또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또 얻은 것도 있을 거고,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항목에 그게 다 걸려서 그걸 얘기했을 때 합격을 줄까를 고민을 하면서 다시 제가 이게 다 해당이 되네. 그럼 창업했던 사람은 다 합격인가?
네, 그러네요. 이런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아, 진짜요? 평가 항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걸 갖고 다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합격시켜야 되는 건지 진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예. 78%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 예. 대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스펙이네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는 그 스타트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뭔가 기회만 되고 아이템만 잡으면은 또 나는 나가서 할 또 수도 나가서 있겠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는 하나입니다. 이 회사와 직무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 단순하게 나는 스타트업을 했다가 뭐 실패하고 성공했고 문제가 아니라 네. 예, 나는 이 회사와 직무에 관심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런 면접이나 지원 과정에 있어서 네. 좀 충분히 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요? 근데 뭐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저분은 뭐 이름이 없는 회사든 대기업이든 취업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지금 본인이 뭘 원하는지조차도 그렇죠. 지금 판단을 못하고 저렇게 유유부단한 성격이면 사실 처음에 전자에 입사했을 때 그런 자신감, 전자를 때려치고 스타트업 할 때 그런 자신감 자체는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워낙에 네. 힘든 상황이다 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는 사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고 자기 일과 또 우리 회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을 하다가도 이게 잘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걸 원했던 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진지한 고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흔들려야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런 말이 있나요? 젊기 때문에 예. 저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아직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춘이시죠. 뭐. 지금도 그런데 네. 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쪽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게 인생 상담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 스타트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도 있을 거고 다만 대기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좋고 하면 분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네. 사내 벤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본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높이 사고 다만 그거는 좀 한 곳으로 제껴놓고 좀 큰 기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지금 한 분이 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네. 있는데 그런 건 조직 내에서 갈등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나 뭐 리더십도 배우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요? 레슨스 런드라고 하죠. 과연 네. 내가 이 뭐 실패나 성공을 한 뒤에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네,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이 실패한 원인을 본인이 충분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든 이름 없는 기업이든 지원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았다면 다시 스타트업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보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제 정말 내가 기업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아마 답은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해본 생각인데 사실 그 자기소개서를 계속 쓰다 보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쓰다 보면 내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뭘 실패했고 뭘 했는지도 억지로 맞습니다.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들이 사실 취준생들한테 눈을 좀 낮춰라 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눈을 낮춰라는 게 사람들이 모르는 기업에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일단 들어가라 얘기죠. 예. 돈부 더 벌어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니? 네가 뭐 언제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찾아갈 거니? 일단 가라. 지금 박규리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아니 제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이제 뭐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음 뭐 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직무 익혀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전 사실 지금 제가 작은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저희가 물론 글로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기업 내에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무리해서 저랑 맞지 않는 큰 조직의 문화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전 정말 재밌거든요. 네,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큰 기업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뭐 인프라가 좋고 막 이런 얘기 하셨지만 정말 작은 기업도 자기 그 기업 내 스스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눈높이가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야를 넓혀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라는 거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은 그 다시 풀이하면은 그 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근데 좀 그 안타까운 거는 그 취업준비생분들은 물론 이제 높은 목표 세우고 하면 좋죠. 근데 너무 그런 데만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 내가 현재 갈 수 있는 곳은 일단 가고 양다리 정법이죠. 가되 계속 내가 준비하고 본인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 나는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게 맞을까? 눈높이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낮는다는 게 눈높이가 낮춰서 이상한 데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현재대로 갈 수 있는 한 최대의 곳을 가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눈높이를 낮춘다기보다는 보는 네. 눈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쌓여 있어서 나는 거기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걸로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만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면 분명 경쟁이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뭐 뽑아내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자유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일의 영역의 폭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양한 걸 한꺼번에 하시거든요. 네. 자기가 책임지는 범위도 되게 크고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하다. 그럼요. 그리고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기업을 고르는 거는 배우자를 고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항상 뜻인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와 맞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 거고 회사에 들어가는 기준을 고를 때는 회사 선택의 기준을 고를 때는 남들이 어머 쟤 괜찮아 엄마가 괜찮대 뭐 동생이 저 남자 괜찮대 이렇게 하고 같이 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고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지금 취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국엔 이거죠. 뭐 인지도는 중요하다. 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있다.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인지도가 높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는 회사의 자부심을 가지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 이런 회사고 남들이 그러니까요. 몰라주면 네. 어떻습니까? 내가 알려주면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자기한테만 달린 거죠. 네. 물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뭐 어디에 들어가든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결론은 하고 싶은 것부터 찾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세 분께서 많이 해주셔서 또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